자, 우리 2025년 9월 3월 모의고사의 사회지문 형사법과 민사법에 대한 글 읽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1문단. 법질서 아래에서는 관계 종류에 따라서 적용해야 되는 법의 분야가 달라지는데 대표적인 분야가 바로 뭐가 있냐? 형사법이랑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형사법, 그리고 그 다음 어때? 민사법, 그지? 자, 그럼 형사법이라는 것은 바로 어떤 거냐면 국가와 범죄자 간인 거야. 얘는 국가, 그리고 범죄자 간. 그리고 민사법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얘는 개인 대 개인 혹은 우리 어때요? 개인으로 인정될 수 있는 무슨 관계? 법인의 관계. 요게 바로 뭐가 되냐? 민사가 되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우리 봐봐봐. 이거 뭔지 알지? 형사소송, 민사소송 이런 말 들어봤잖아. 형사소송이라는 것은 뭐냐? 국가 대 바로 범죄자가 되는 거. 그래서 뒤에 나오는 것처럼 있잖아. 보통 여기에서 국가, 우리 왜 그런 거 있잖아. 예를 들어서 살인자가 있다. 그럼 이제 어때? 지금 재판을 하잖아. 그럼 거기에서 검사 측이 바로 뭐가 돼? 국가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어때? 피고인, 범죄자가 이제 있는 거지. 그리고 이제 민사라는 것은 보통 어떤 거냐? 개인 대 개인인 거야. 그지?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 어떤 사람이 어때? 돈을 안 갚아. 내가 채권자야. 근데 저 새끼가 돈을 안 갚는 거야. 그럼 채무자가 있어. 그럼 채무자가 지금 어때? 또 돈을 빼돌려 놓은 거야. 그럼 내가 걔를 상대로 해서 뭘 할 수 있어? 소송할 수 있는 거지. 뭐 그런 것들이 바로 뭐예요? 민사소송인 거야. 됐지? 자, 이제 문단 바뀌어. 그럼 형사법의 목적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 사회질서 유지 및 범죄 처벌이야. 그죠? 나쁜 놈의 새끼들 다 잡아가야 되잖아. 그리고 공익을 위해서 국가가 범죄자에게 형벌을 가하는 거지. 그럼 여기서 형벌이라는 건 어때? 일단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감옥에 가두는 거 생각할 수 있죠? 생명, 자유, 명예, 재산 등에 대해서 기본권을 박탈하는 거야. 그리고 끊어. 민사법이라는 건 뭐냐? 개인 간 분쟁 해결 및 개인의 권리 보호가 지금 목적인 거야. 그럼 사건 당사자들이 평등한 관계임을, 그럼 얘네하고 얘네가 평등하다라는 걸 전제를 하고 손해하고 이익을 조정을 해서 당사자 사이의 수평적 균형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거지. 그러므로 소송이 진행될 때 있잖아. 당연히 형사법이랑 그리고 그 다음 민사법에서 당사자랑 우리 봐봐봐. 여기에서 이제 살펴볼 게 이거야. 소송 당사자와 소송 내용은 뭐 할 수밖에 없어? 상의할 수밖에 없다. 상의, 서로 다르다. 이 뜻인 거지. 그지? 자, 그래서 요렇게 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됐지? 자, 이제 문단 바뀝니다. 그럼 일단 우리 봐봐봐. 소송 당사자하고 내용이 다르다 그랬으니까 여기에 따라 읽는 거거든. 그럼 일단 뭐부터? 형사소송부터야. 그럼 얘는 뭐냐면 당사자는 누구하고 누구냐? 여기에선 검사랑 그 다음 누구? 피고인이야. 됐지? 자, 그럼 공익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야? 검사죠. 그럼 얘가 범죄 혐의가 있는 자를 피고인으로 기소를 하는 거야. 그리고 소송이 시작되지. 그럼 이때 기소라는 것은 뭐냐면 검사가 드라마에서 많이 봐봤죠? 특정 형사 사건에 대해서 법원에다가 뭐라는 거야? 심판을 요구하는 거야. 그게 바로 기소가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럼 피고인의, 잘 들어. 이제 형광펜 들 거야. 우리 법지문 읽을 때 있잖아. 입증이란 단어가 나오죠? 너무 중요한 거야. 왜냐면 법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 입증 책임이라는 게 누구에게 있느냐? 이거 갖고 잘 물어봐요. 알겠지? 그래서 입증이란 단어가 나오면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건지 요 체크를 꼭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럼 피고인의 유죄 입증 누가 해야 돼? 검사가 해야 돼. 알겠지? 그래서 검사가 뭘 갖고 있는 거냐? 얘가 유죄라는 걸 입증해야 돼. 그래서 그 유죄에 대한 입증 책임을 갖고 있는 애가 바로 누군 거야? 검사인 거야. 그지? 우리 다 알잖아. 무죄 추정의 원칙. 알겠지? 일단 어때? 이 사람이 무죄라는 걸 깔고 가는 거야. 그래서 얘는 무죄라는 걸 어차피 깔고 가. 무죄를 입증할 필요는 없는 거야. 그냥 무죄야. 그냥 검사가 얘가 죄가 있다라는 걸 뭐 해줘야 돼? 입증을 해줘야 되는 거야. 됐지? 그리고 당연히 피고인은 어때? 변호사를 통해서 뭐라는 거야? 반박할 수 있는 거지. 그지? 자, 그럼 법원은 검사 입증이랑 피고인의 반박을 토대로 해서 피고인의 범죄 성립 여부 및 잘못했을 정도를 따진 다음에 그에 합당한 벌을 내리는 거야. 이때 어떤 두 사람이 있잖아. 같은 종류의 같은 해답이 출구하지. 우리 같다, 다르다. 너무 중요하다 그랬잖아. 범죄로 기소되었더라도 범죄 동기,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합의 여부 이런 거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두 사람이 어때? 최종 선고형을 달라질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잖아.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이 있어. 뭔가 폭행이라든가 있다. 그죠? 근데 그게 우발적이냐? 의도적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도 당연히 달라지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똑같은 거라도 있잖아. 상황, 개인적인 그런 상황 같은 거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거야. 됐죠? 자, 그리고 검사가 피고인을 기소를 하면 자, 우리 봐봐. 순서가 어떻게 되냐? 검사가 피고인을 기소를 하잖아. 그지? 그러면 무조건 어때? 소송이 시작되는 게 원칙이야. 자, 그리고 잘 들어. 독해할 때 있잖아. 봐봐. 원칙이라는 말이 문장에 나온다는 건 뭐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냐? 뒤에 예외가 있을 수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뒤에 나오죠? 하지만 예외적으로. 그래서 예외 나오잖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국가가 나서서 규율하지 않기로 정한 뭐인 경우에 폭행죄라든가. 그렇지? 그리고 그 다음 모욕죄. 이런 것들은 어때? 소송이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거야. 알겠지? 그런 가능성도 존재한다. 됐죠? 그래서 봐봐. 원래는 있잖아. 기소하죠? 무조건 소송이 시작이 돼야 돼. 근데 예외적으로 이런 애들은 어때? 소송이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 됐지? 자, 이제 그 다음. 그럼 이제 민사소송이야. 됐죠? 자, 그래서 칠판 한번 봐봐. 우리 민사소송 여기로 오는 거지. 그럼 얘는 어떤 거냐면 당사자가 누구하고 누가 되는 거냐 보니까 원고랑 그리고 그 다음 어때? 피고가 돼. 그지? 자, 그리고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애가 바로 뭐가 되냐? 원고가 되고 가해자로 지목한 애가 바로 피고가 돼. 그럼 이때 각 당사자는 있잖아. 모두 소송 대리인인 변호인을 쓸 수가 있어. 그럼 민사소송의 당사자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법규를 근거로 해서 책임이 없다라는 걸 입증이다. 형광펜. 그치? 그러니까 양쪽 다 본인에게 책임이 없다라는 걸 입증해야 되는 거야. 됐지? 그럼 만약에 입증해야 되는 걸 입증하지 못하지? 그럼 당연히 입증 못한 애한테 불리한 판결을 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민사소송은 형사소송하고 다르게 얘네가 타협하잖아. 그지? 그럼 아까는 무조건 어때? 소송이 시작되는 게 원칙인 거잖아. 그지? 근데 얘네들은 어때? 둘이 적절하게 뭐라면? 타협을 하면 결국은 어때? 바로 소송이 종결이 된다. 됐지?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문단. 자, 우리 다시 형사로 왔어. 이제 내용적인 면에서 어떤 건지 나오겠죠. 구체적으로. 형사소송은 뭐냐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강한 입증. 자,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알고 있어야 돼. 봐봐. 법관이야.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강한 입증을 요구한대. 자, 그럼 봐. 말의 의미가 뭔지 생각해야 돼. 잘 들어. 봐봐. 지금 여기에서 뭐에 대한 입증을 하는 거야? 유죄 입증을 하는 거야. 그치? 우리 무죄는 입증할 필요가 없는 거야. 무죄는 이미 그냥 깔고 가는 거야. 알겠죠? 그리고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돼.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에 대한 의심인 거야? 유죄에 대한 의심인 거지. 유죄인가 아닌가 하는 의심인 거야. 알겠지? 무죄는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죄는 일단 깔고 가는 거야. 그죠? 우리 의심이라는 게 무슨 뜻이야? 확신을 하지 못하는 거거든. 그게 바로 의심인 거야. 알겠지? 뭔가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확신을 못하는 게 의심인 거야. 그러니까 유죄인가? 하는 의심. 그죠? 합리적으로. 그지? 그럼 그런 게 없을 정도의 강한 입증을 요구하는 거야. 그래서 애들이 이걸 착각해요. 무죄에 대한 의심인가? 아니야. 무죄 의심 말이 안 돼. 무죄는 깔고 가는 거야. 알겠지? 그지? 그리고 뒤에 연결해놔. 강한 입증을 요구한다. 뭐에 대한 입증? 유죄에 대한 입증. 알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유죄인 건가? 라는 거야. 그지? 자, 그래서 그 다음 봐. 즉, 증거가 기소 내용이 진실하다고 확신하게 하는 증명력이 부족하다면 뭐에 대한 증명력? 유죄에 대한.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 유죄에 대한 증명력이 부족하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에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안 돼. 유죄인가? 하는 거 그 의심이 간다고 해도 피고인의 이익이야. 이때 말하는 피고인의 이익이라는 건 뭐야? 무죄인 거야.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유죄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만 들잖아. 그러면 결국은 뭐가 돼? 무죄야. 알겠죠? 그죠? 유죄에 대해서 합리적인 의심만 드는 거야. 긴 거 같아. 이렇게, 그럴 수 있겠다. 라고 해도 결국은 무죄인 거야. 알겠지? 그지? 자, 그래서 그 다음 이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 나오죠. 즉, 형사소송법 제275조에 의해서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라는 법규를 근거로 하기 때문이야. 그럼 따라서 형사소송에서는 100을 기준으로 검사의 유죄 입증 정도가 50일이잖아? 그럼 유죄가 될 수 없어. 그치? 왜냐면 10사람의 범인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이 만들어지면 안 되잖아. 그치? 그게 바로 이걸 뒷받침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이 밑줄 문장 78번이죠. 기억의 의미 추론한 것으로 적절한 거 몇 번 골라야 돼? 5번이지. 범죄 사실이 확실하게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처벌을 받아서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걸 방지하기 위한 거. 알겠지? 자, 그래서 잘 봐. 말 뜻을 똑바로 생각해야 돼. 알겠죠? 합리적 의심이라는 건 뭐에 대한 의심이라고? 유죄에 대한 의심. 무죄는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알겠죠? 유죄인 건가? 그치? 의심이라는 건 무슨 말이라 그랬어? 확신을 못하는 거야. 유죄일 수 있어. 라는 걸 말로는 안 돼. 알겠지? 그치? 그래서 어차피 무죄는 깔고 가니까. 됐죠? 자, 그럼 이제 어때? 소송 내용 부분에 대해서 요걸 살펴봤어.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문단. 민사소송이야. 잘 봐. 그래서 아직 형사입니다. 흉악한 범죄를 범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상급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기도 하는데 무죄가 반드시 결백을 의미하는 건 아닌 거야. 알겠지? 그치? 왜냐면 사실 어떤 거야? 이런 강한 입증을 요구하기 때문인 거야. 됐죠? 자, 근데 반면 끊어. 민사는 있잖아. 어떤 입증을 요구하는 거냐면 얘는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요구하는 거야. 그럼 이것은 뭐냐?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개연성을 증명만 해도 돼. 그래서 결국 법원은 원고와 피고 증거 바탕으로 해서 신뢰할 만한 증거를 누가 더 많이 제시했는가? 이게 기준인 거야. 그럼 입증 정도가 어때? 51대 49다. 그럼 원고 편을 들어준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정말 확실하고 강한 입증을 요구하는 것은 바로 누군 거야? 뭐야? 당연히 형사죠. 알겠지? 그지? 억울한 사람, 기본권 박탈당하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 더 조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됐지? 자, 그럼 이렇게 해서 형사법, 민사법 살펴봤죠? 자, 그래서 첫 번째 76번 정답 너무 쉽죠? 용어 개념 설명했죠? 규범의 내용도 인용했지. 원칙 설명, 상황 가정에서 다른 분야에 적용한 것도 있고, 그리고 4번 예외적 조건도 나와 있었지. 정답 5번이죠? 절충이라는 것은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은 무슨 뜻이냐? 조화를 이루는 것. 이런 걸 절충이라 그래. 두 개가 서로 반대되는 게 있어. 그럼 얘네들을 어때? 하나로 이렇게 합쳐주는 거. 이런 게 보통 절충이거든. 그런 거 안 나와 있잖아. 그지? 그래서 현실적 대책을 소개하는 것도 없고. 그죠? 자, 그리고 두 번째 77번. 이거 너무 중요하고 좋은 문제다. 포인트가 바로 뭐냐면 잘 봐봐. 우리가 사람을 똑바로 봐야 돼. 알겠지? 지금 봐봐봐. 지금 형사소송은 검사와 피고인이고요. 민사소송은 원고와 피고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77번에 3번이에요. 피해자 X. 알겠죠? 피해자가 왜 재판을 받아요? 형사소송에서. 그죠? 누가 재판받는 거야? 나쁜 놈의 새끼가 재판받는 거지. 그지? 피해자가 아니라 뭐로 바꿔줘야 돼? 피고인. 알겠지? 그지? 앞에 PP자로 시작하니까 너무 얍삽해 보이죠? 원래 이렇게 시험 문제 내는 거야. 알겠지? 그지? 단어 똑바로 봐요. 알겠지? 자, 그 다음 세 번째 78번은 아까 했고, 자, 이제 79번입니다. 보기에 기억하고 니은은 동일한 사건을 바탕으로 제기된 소송이다. 윗글 바탕으로 이해하라 그랬어. 자, 그럼 기억 봐. 운전 중이던 A는 도로에 쓰러져 있던 B를 밟고 지나갔으나 인지를 못했대. 그럼 검사는 A가 주의 의무를 위반해서 과실을 범해서 B를 밟았다고 판단하고 A를 기소한 거야. 근데 하지마. 그럼 보니까 기억이 무슨 소송이야? 형사소송이야. 됐지? 근데 하지만 구조가 복잡해서 도로 환경이 열악했던 점을 고려하면 주의 의무 위반으로 인해 사고가 났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무죄가 선고되고 확정됐어. 요걸 똑바로만 읽어도 정답 몇 번 나옵니까? 4번이 나옵니다. 알겠지? 왜냐면 기억은 밑줄 그어봐. 도로에 쓰러져 있던 B의 과실이 크다는 것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 여기에서 지금
형사 지금 소송할 때 판결의 근거가 B의 과실 여부가 고려된 게 아닙니다. 기억에서는 읽어보니까 뭐가 고려됐던 거야? 보니까 이거야. 구조가 복잡해서 도로 환경이 열악했다는 점이 고려된 거죠. 알겠지? 그래서 4번이 정답. 됐지? 그래도 한번 나머지 볼 거예요. 자, 그 다음 니은은 바로 뭐냐? 이유 B는 A가 가입한 보험사에다가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를 한 거야. 그럼 보험사는 A의 형사소송 판결을 증거로 제출해서 이 사건은 우리가 손해배상을 해줄 필요가 없다. 면책, 책임이 없다. 라고 맞섰대. 근데 하지만 법원은 A가 도로에 사람이 다닐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서 안전하게 운행할 의무가 있었고 해당 제출 증거로는 해당 사실 입증하기에 부족해서 B한테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한 거야. 그럼 딱 보니까 이거하고 어때? 서로 다른 판결 났죠. 그치? 자, 그럼 갑니다. 일단 1번. 당연히 맞죠? 기억은 형사, 니은은 민사니까. 그리고 2번 봐봐. 그러니까 기억에서 주의 의무 위반 여부랑 니은에서 안전하게 운행할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서 입증해야 되는 게 동일하지 않을 수 있죠. 왜냐면 여기에선 무죄가 됐는데 여기선 과실이 있다고 봤으니까. 그렇지? 자, 그리고 3번. 기억에서 A의 유죄를 입증할 만한 그 증거의 증명력이 부족했을 거고 니은에서는 어때? B가 통상인이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의 입증. 그것만 요구한다 그랬으니까. 자, 그리고 5번. 아까 4번 이건 적절하지 않은 거 했고 기억에서 법관이 열악한 도로환경 근거로 A의 유죄에 대해서 합리적 의심을 품었지만 밑줄 그어야지. 5번 고르면 안 돼. 알겠죠? 합리적 의심 뭐야? 유죄인가? 얘에 대해서 의심을 한 거야. 그럼 뭐가 된다 그랬어? 무죄가 된다 그랬잖아. 그지? 그리고 니은은 뭐냐? 도로에 사람이 다닐 가능성을 근거로 피고의 법적 책임을 인정한 거죠. 그지? 그래서 4번이 정답.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80번 문제. 바꿔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거. 우리 3번인데 견주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비교하다란 뜻이야. 알겠지? 그치? 견주다는 비교하다. 그래서 3번 고르면 됩니다. 됐지?